다정한 남과 부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3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짧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힘들어하다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페미입니다. 결혼 전에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단지 되게 여자니까 당연히 자기가 부리는 투정을 받아줘야 한다. 반드시 집에 갈 때는 자기를 데려다 줘야 한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나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공주처럼 자랐구나. 여중 요구를 낳아서 되게 여자 같다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그 낌새가 느껴진 건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제게 세뇌를 시키듯이 결혼을 하면 여자의 삶이 무너진다. 여자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자기가 힘들 때는 반드시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같이 TV를 보더라도 남녀가 대립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거나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이런 것들만 제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세뇌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그냥 참 TV 속 저 남자가 못됐다. 저런 시집이 있을까? 여자가 참 불쌍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아내가 제게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일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집, 시어머니, 출산, 육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먼저 보호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페미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네요. 페미니스트라는 게 남녀 권리에 대한 평등을 외치는 좋은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페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더라고요. 저도 관련된 일과 영상들을 보면서 아내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 겹쳤습니다. 그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연애도 기로 충분히 아내와 대화를 하며 고치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올렸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양가 부모님들께 전화를 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겼었죠. 제일 먼저 처갓집에 전화를 드려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잘 도착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전화를 끊고서는 저희 집에 전화를 하려는데 아내가 하기 싫답니다. 이유가 신혼여행지에서 시가 식구들 목소리를 들으면 신혼여행 기분을 망친다나 뭐래나. 정말 제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 망친다고.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방금 처갓집에 전화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우리 집에 전화한다니 싫다고 말하는 거냐고 따졌죠. 제가 원래 조용한 성격이고 아내에게도 연애를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낸 적이 없던 터라 저의 이런 반응에 아내는 놀랬나 봅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결국에 마지못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짧게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입에서 땡남이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역시 땡땡이 너도 땡남이네. 나지막히 하는 말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땡남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커뮤니티 글에서 한국 남자라는 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걸 봤거든요. 순간 저도 뭐라 하려고 하다가 신혼여행 첫날부터 싸우는 게 싫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제게 습관적으로 땡남땡남 거리더군요. 회사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늦게 퇴근을 해도 설거지가 조금 쌓여도 부모님 생신이라 시댁에 간다 이야기하면 정말 습관처럼 그런 말을 내뱉더군요. 크게 말하면 따지기라도 하지 나지막히 혼잣말하듯 내뱉는 말이라 제가 발끈하기에도 뭔가 우스운 그런 상황이라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기에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졌는데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을 때입니다. 주말이라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미 차 안에서도 아내는 엄청 심통이 나 있더군요. 주말에 시댁을 간다면서 엄청 시렁붕시렁 거리길래 차 안에서부터 아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아버지께서 뭘 드시다가 목에 걸리셨는지 킥킥거리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으로 아버지에게 부릅뜨면서 물 떠오는 건 아버님도 할 수 있으시니까 직접 일어나서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계속 킥킥거리시며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는 도리어 아버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 식사하고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라며 발끈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얘야 괜찮다. 아버지 목에 뭐가 걸리셔서 그러신 거 아니니? 내가 떠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내는 굽히지 않고 일어나시려는 어머니 손목을 휙 잡더라고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어머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남자라고 어머님을 종부리듯 부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아버지는 이내 일어나셔서 물을 직접 드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얘야 누가 종부리듯 부렸단 말이니? 그건 말이 심한 거 아니니? 아내가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종처럼 생각해서 하신 말씀 아니신가요?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버님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행동하면 큰일 나요. 이참에 아버님께서도 이런 가부장적인 행동을 고치셨으면 해요. 집에서는 제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지금 어른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큰소리 한 번 안 내시고 묵묵히 일만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뭘 한다고 가부장적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무랐더니 아내가 또 휴 땡남이란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저도 그 순간은 폭발해서 아내 손목을 붙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자기 너무 실수한 거다. 나중에 꼭 사과를 드리라고 말했더니 저를 성평등에 대해 모르는 꽉 막히고 가부장 제도에 세뇌된 남자로 아내는 저를 몰았습니다. 정말 그 모습까지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아내에게 쌓인 스트레스와 말끝마다 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본인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아내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장인 장모님 계신 앞에서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평소에 하는 행동 그리고 방금 저희 집에서 했던 행동을 말씀드리니 장인어른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장모님께서는 잘못 가른 지 탓이라며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에도 자기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따지는데 방금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눈 부릅뜨고 종부리듯 한다. 아버님이 무지하시다 이런 말을 해놓고서는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는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결혼을 하고 자기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여자가 손해이지만 그래도 너는 이런 땡남들의 모습을 고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역시나 땡남들은 고쳐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놈의 땡남 소리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겠다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이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기가 어려웠지 계기가 생기니 쉽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내에게는 무수히 많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참고 살 수 있으니 이혼만 하지 말자네요. 그렇게 혐오하던 땡남이지만 저를 아직 많이 좋아하니까 본인이 참을 수 있다면서요. 참 나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그런 여자와 살면서 평생을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개소리하지 말고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너 같은 여자랑 살던지 양놈 만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혼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후련합니다. 이젠 정말이지 여자라면 지긋지긋하네요.